오늘 100페이지 올려. 이전에 했던 것도 다 올려. 자, 숙제부터 볼까요? 한번 내가 이미자 개원 한 번을 만나야 되겠어. 만나가지고, 왜 안 하지? 여기 상주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경천선. 우리나라 어디에도 경천선 같은 데가 없어. 경천섬을 여기 경상도 이 인근에, 그러니까 상주에서 30분이면 오는 도시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제 서쪽에 있는 보은서, 그치? 30분이면 가잖아. 그 다음 김천, 구미도 40분이면 가잖아. 그치? 그 다음 예천, 그치? 민벽, 다섯 개 도시잖아. 다섯 개 도시가 30분이면 와. 물론 대부분은 1시간 정도 걸리고. 그러면 30분에 올 수 있는 인접 도시가 다섯 개니까 그 다른 데에 없는 벤치마킹을 해서 좀 크게 올 수밖에 없는 거를 하나 만드는 거야. 그거를 어디에다가? 경천선에다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낙동강이야. 근데 다행히 또 여기 상주가 낙동강 시점이나 시작하는 점이거든. 그러니까 낙동강에 유람선을 하나 띄우잖아. 유람선을. 그러면 낙동강이 거의 모든 도시를 다 거쳐가. 경상도 쪽에 있는 도시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관광 자원을 유치하면 상주가 성공할 수 있거든. 인구 문제 있어서요. 그렇지? 사람이 많이 오면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주에 눌러앉을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왜 안 하지?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무슨 문제가 있거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정치인이니까 우리가 정치인을 뽑는 목적이 뭐냐면 그런 것 때문입니다. 정치인의 목적은 갈등이 있는 거를 조정하라고 있는 거야. 세도를 누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치인이잖아. 정치인의 뜻이 그거잖아. 그치? 갈등을 조정해주는 역할,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게 정치인이거든. 그러면 거기에 모든 도시가 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그렇겠지? 그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조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다 되잖아? 그러면 유람선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제일 크냐면 화물이야, 화물. 배는, 배는 이렇게 트럭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거하고 배로 운반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 배가 얼마나 큰데. 그렇지 않, 배로 한번 화물을 옮겨봐. 그걸 갖다 트럭으로 옮기려면 그 몇 배겠어.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하역장을 상주에다 만들고 선생님 생각에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경천섬에 어린이 공원 있잖아. 거기 뭐야 그 잠실 같이 놀이기구 있잖아. 놀이기구. 그 경천섬에다 만들어. 놀이기구 타고 그럼 유람선 타고 왔어. 놀이기구 놀고. 그치? 그 다음에 상주에 그 인접한 그뭐 식당, 그 다음에 뭐 카페, 뭐 이런 것들을 다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하루에 얼마만 거기 뭐 티켓만 사면 거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잠잘 때 그렇게 되면 이제 호텔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치? 호텔 하나 얻는 게 말이 되는 도시에. 그럼 호텔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연회장, 그 다음에 회의할 수 있는 거.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서 호텔을 쓰지.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회의하고 하루 놀다가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뭐 사람이 많이 와야 뭐 식당이든 카페든 그 다음에 뭐 그 인접한 우리 그 상주에 있는 뭐 있을 거 아니야. 여행지 같은 거. 그렇지? 그래서 코스로 묶어가지고 버스 하나 돌리고 오면,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도 왜 안 한다, 이거지. 어, 지나가는 거예요. 음.
그래야 상주가 뭐 사람이 있어야 문제지. 뭐 들어온다고 하면 반구야. 이런 씨. 그럼 그거 조종하려고 정치인 있는 거지. 정치인들은 뭐 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욕받아야 되니까. 응.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는 조종을 잘해야지.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너네 여기 거기가 군부대 들어오면 그 앞에 있는 상권 너네한테 다 준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안 하겠니? 돈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냐? 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상해 주겠다. 그럼 누가 하니? 결국은 땅값 주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거기 몇십 년 조선대대로 터잡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떠나냐고. 안 떠나지. 그리고 딴 데 가서 뭐를 해? 농사 짓던 사람들이. 되냐고. 이게 안 되지. 자기 같아도 안 하지. 그래서, 음, 정치인들이나 시민들이나 하다 만들 거 줄은 몰라요. 어, 다들 줄을 알아야지 좀 지가 성장하고 그럴 텐데 음. 지금 보고 분명해. 그 상권 주겠다고 하면 한다니까? 뭐 한 달에 뭐 자기 그냥 가만히 있어도 100만 원씩 들어온다고 생각해. 안 하겠냐? 포탄 소리 들어도 참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참지. 누가 참어. 안 참어.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참어. 보상을 해줘야지. 그런 거를 왜 안 하냐, 이거. 맨날 그냥 뭐 싸울 생각이나 하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까 문제야. 이 지역은 뭐가 문제냐면, 일을 안 해. 안 해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데 뭐하고 일해. 또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나? 들었어요. 시민들한테 잘 보일 이유가 없어. 너무 한심해. 그러니까 표도 적절하게 해줘야 됩니다. 한 번은 얘한테 줬다, 한 번은 얘한테 줬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잘하려고 애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바보들이야. 음. 저는 선거 때도 보면 다들 완전 일단 어떤 사람이 후보로 나오니까 안재미 어, 시장이나 어. 국민의힘 선거가 나오니까 다 무조건 안재민이가 이미재 국회의원 보좌관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시장 다 필요 없어. 국회의원이 보좌관 내보내면 가 그냥 찍어줘. 누구든 상관없다니까. 응? 그러니 그 사람도 이제 시장 이제 한 두 번 돼봐. 일 안 해. 이미자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데 뭐하고 일을 해. 머리 아프게. 응. 누구 닮았어? 성실이가 너부터 올렸으니까 너 질문. 질문이요? 응. 좀 많은데 괜찮은가요? 괜찮아. 아예 질문은 저도 많은데. 한 사람하고 겹치는 거 빼고 저 27번 하고 27. 태양이 자기 폭풍이 부는 날 위성방송이 안 나올 확률, 위성방송이 안 나올 확률은 0.3이야. 그럼 거꾸로 위성방송이 나올 확률은 0.7이겠지. 여섯 번을 이용하면. 태양의 자기 폭풍이 불지 않는 날, 이건 부는 날, 폭풍이 부는 날 위성방송이 안 나올 확률, 태양의 자기 폭풍이 불지 않는 날, 위성방송이 안 나올 확률은 0.1이다. 그런 얘기네. 그렇죠? 네. 태양 관측에 의하면 6월 한 달 중 태양의 자기 폭풍이 부는 날은 평균 12일이네. 평균 12일. 6월이면 1, 2, 3, 4, 5, 작은 달이네. 30일이네. 그렇죠? 6월 어느 날 위성방송이 안 나왔을 때, 그렇죠? 조건부지? 6월 어느 날 위성방송이 안 나왔을 때, 그런 얘기죠. 언제 안 나와? 위성방송이 안 나왔을 때. 위성방송이 안 나왔을 때가 언제 안 나와? 폭풍이 부는 날 위성방송이 안 나올 수 있죠? 네. 폭풍이 부는 날. 그래서 또
불지 않는 날에도 폭풍이 불지 않는 날 위성방송이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성방송이 거기 뭐야, 안 나왔을 때는 그거잖아. 그치? 음. 그날 태양에 자기 폭풍이 불었을 확률. 그렇지? 그러니까 그날 태양에 자기 폭풍이 불었을 확률. 어, 그러니까 자기 폭풍이 불 확률이 얼마지? 자기 폭풍이 불 확률. 30분의 12지. 그렇지? 6월 한 달 중, 저기 뭐야? 6월 한 달 중 태양의 자기 폭풍이 부는 날은 12일이잖아요. 그렇지? 30일 중에 12일이죠. 그렇죠? 그럼 불지 않을 확률. 이건 얼마야? 30분의 18이겠지. 네. 됐지? 자, 그러면 위성방송이 안 나올 때는 언제 안 나와? 자기 폭풍이 불고 위성방송이 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폭풍이 불지 않고 위성방송이 안 나올 수 있어. 몇 가지 얘가? 그렇지? 몇 가지 얘가지? 그러면 자기 폭풍이 불고 위성방송이 안 나올 확률은 얼마야? 30분의 12 곱하기 0.3이니까 10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기 폭풍이 불고 위성방송이 안 나오는 맞아? 이렇게 되지. 그 다음 자기 폭풍이 불지 않고 위성방송이 안 나올 때는 얼마야? 30분의 18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이 사건을 A라고 합시다. 이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위성방송이 안 나왔을 때는 A 플러스 B지? 그렇지? 이게 위성방송이 안 나왔을 때잖아. 그럼 이제 위성방송이 안 나왔을 때 자기 폭풍이 불었을 확률 이렇게 말했으니까 뭘 구하라는 거야? 확률은 A 플러스 B분의 A 이렇게 구하라는 거지. 어때? 설명 이해가? 어, 근데 그러면 제가 생각을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와이프 폰이 불고 경방송이 안 나와서 그냥 A를 답으로 적어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지. 여기가 자기 폭풍이 방송이 안 나왔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위성 방송이 안 나왔을 때가 전체 경우수. 그 전체가 A 플러스 B지. 그거 분의 자기 폭풍이 불확률이니까 A 플러스 B분의 A를 구하라. 이 뜻이지. 음. 그러면 이제 조건부 확률을 그렇지. 요게 이제 조건부지. 그렇지? 요때만 보라는 얘기니까, 항상 이제, 요게 A 플러스 B구나, 그거에 A구나.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30분의 12 곱하기 10분의 3 플러스 30분의 18, 그 다음에 곱하기 10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30분의 12 곱하기 10분의 3, 이렇게 보여요. 괜찮니? 네. 이해되죠? 27. 그러면 3분의 2가 나오는데, 괜찮죠? 그렇죠? 괜찮아? 또, 어, 32번 32번, 2번.
1, 2, 3이 하나씩 적혀 있는 세 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 확인하고 다시 상자에 넣어. 확인하고 상자에 넣었다. 이런 걸 뭐라 그래? 복원 추출이라고 하죠. 복원 추출. 복원 추출은 독립사건이지. 그렇지? 다시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그 카드와 같은 숫자의 카드를 그 카드에 적힌 숫자만큼 더 넣고 어떤 행동을 했어? 그 카드와 같은 숫자의 카드를 그 카드에 적힌 숫자만큼, 그 카드에 적힌 숫자만큼 더 넣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뽑은 거지. 다시 한번 한 장의 카드를 꺼낸다. 두 번째 꺼낸 카드가 짝수였을 때, 두 번째 꺼낸 카드가 짝수였을 때, 첫 번째 꺼낸 카드도 짝수였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 꺼낸 카드가 짝수야 돼. 그쵸? 어, 그래서 딱 그거 이것도 있고. 첫 번째 꺼낸 카드도 짝수였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꺼냈을 때 그 카드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다 해줘야지. 그래서 첫 번째 꺼낸 카드가 1, 2, 3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죠? 만약에 1이 됐으면 2를 한 장 더 넣은 거지. 그렇죠? 그럼 1이 두 장, 2가 하나, 3이 하나 이렇게 있겠지.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2를 꺼냈어. 그럼 2를 두 장 넣은 거죠? 1, 1, 2 들어있고, 그 다음에 2가 두 장 또 더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3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죠? 네. 이렇게 됩니다. 3을 꺼냈어. 그럼 원래 1, 2, 3이 있고,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3을 세 장을 더 넣었다는 얘기는 네.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두 번째 꺼낸 카드가 짝수였을 때, 그러면 여기서 짝수가 나올 때를 해줘야 되겠니? 그치? 그러면 이제 전체 경우에서는 1번일 때, 2번일 때, 3번일 때,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분자는 2번이었을 때겠지?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제 1번 의 경우에서 짝수가 짝수가 나와. 나타나더라고. 음, 분모에 1번에서 짝수가 나타나고 2번에 음, 짝수가 그다음에 3번에 짝수가 나타나더라고. 음, 그리고 분자에는 2번에 짝수가 음. 나타나더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1번에서 짝수가 나왔을 때, 이건 어떻게 돼? 4분의 1이 4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여기서는 5분의 3. 5분의 3. 그다음 플러스 여기는 6분의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되겠니? 그리고 분자에는 5분의 3이겠죠? 이렇게 되죠. 이게 확률이지. 32번. 아, 4, 5번에 자, 이거 얼마니? 한번 계산해 보면 49번. 20, 60, 최소 공배수가 60이 60분의 15 플러스 12, 36 플러스 10 이렇게 되니? 몇 번? 5번에서 40, 50일, 60일
60분의 61, 5분의 3. 그러면 5 곱하기 61, 3 곱하기 60. 그렇게 되면 12, 61분의 36이니, 맞아요. 답이 맞아. 1cm. 네. 또, 55번. 55. 근데 숙제는 몇 시까지 올려야 되나요? 빨리 할수록 좋아요. 선생님은 가능하면 수업 있는 날 숙제를 하고 좀 있어요. 나중에 하려면 까먹어. 그리고 수업이 많아서 이제 몰려가지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막 숙제를 하게 되면 대충 하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날 한 건 그날 다 끝내주고 자는 거죠. 늦어도 그날은 숙제를 다 하고 자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10개의 제비 중 4개의 당첨제비가 있는 주머니에서 10개의 제비 중 4개의 당첨 주머니에서 갑과 을 두 사람이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고 갑을 순서로 각각 한 장을 뽑을 때 비복원 추출이지. 음, 한 장씩 뽑을 때 갑을이 모두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내용이 이거네. 그렇죠? 자, 갑과 을이 한 장씩 뽑는 되죠. 갑과 을이 네, 한 장씩 뽑. 갑을이 모두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그냥 하면 되지 않나? 갑이 뽑을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4. 한 장 뽑았어. 다시 넣지 않으니까 9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이거죠? 근데 답이 안 나와요. 둘 다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이게 답이 맞나요? 제가 계산해요. 이거 3분의 1이죠? 30분의 40, 15분의 2겠지? 계산해요. 맞을 거? 틀릴 게 없는데. 뭐, 간단해서. 15분의 2, 맞아요. 자, 논리는 이해, 그지? 네. 또, 그러면은 63번. 63번. 수학이라는 이름의 도시에는 논리라는 택시 회사와 계산이라는 택시 회사가 있다. 자, 논리라는 택시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계산이라는 택시 회사가 있다. 논리 회사의 택시는 수학 도시 택시의 85%, 85%를 차지하고, 계산 회사의 택시는 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어느 날 밤 한 택시기사가 뺑소니 사고를 냈는데 목격자 경우가 사고 택시는 계산 회사의 택시라고 진술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우라는 사람이 사고 택시는 계산이라고 진술을 했는데 경우가 사건을 정확히 목격했을 확률이 0.80%야. 그렇죠? 계산 정확하게 목격했을 확률이 80%야. 뺑소니 사고를 낸 택시가 계산회사의 택시일 확률이 얼마니? 이런 얘기죠. 그렇죠? 계산회사의 택시일 확률이 얼마니? 자, 계산이라고 했을 경우가 어떤 경우냐? 계산이라고 얘기했을 경우 두 가지가 있죠. 그 두 가지를 얘기해봐. 경우가, 경우가 정확할 때. 그렇지? 경우가 정확히 본 거야. 목격했어. 그리고 계산이라고 한 거지. 맞아? 네. 또, 그런 거 흘려가지고. 경우가 틀린 거야. 정확하지 않고 틀린 거야. 틀렸을 때 계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치? 이 사건을 A라고 하자. 이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러면 계산 택시일 확률은 어떻게 돼? 계산 택시일 확률은 A 플러스 B분의 그 다음에 다시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뺑소니를 냈을 때 뺑소니를 냈을 때가 전체 경우의 수지. 그렇죠? 뺑소니를 냈을 때가 전체 경우의 수.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논리 택시가 뺑소니를 냈어요. 그 다음에 계산 택시가 뺑소니를 냈어요. 이게 뺑소니를 냈을 때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 사건이 A고요. 이 사건이 B야. 그러니까 뺑소니를 냈을 때는 A 플러스 B. 그래서 확률은 A 플러스 B분의 A가 얼마니? 예. 뺑소니 사고를 낸 택시가 이게 전체 경우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를 기반으로 했을 때 계산 택시의 확률이 얼마냐. 그러니까 뺑소니가 났어. 났으면 계산 택시가 뺑소니를 내거나 논리 택시가 뺑소니를 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게 뺑소니가 낼 확률인데 전체 경우의 수인데 이거분의 계산일 경우 A 플러스 B분의 A가 얼마. 아까보다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니? 음. 그럼 이제 계산 택시가 뺑소니를 냈어. 그렇죠? 계산 택시가 뺑소니를 낼 확률은 얼마야? 0.8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0.8이니까 계산 택시가 뺑소니를 낼 확률은 A는 0.8 그다음 곱하기 계산은 얼마니? 0.15죠? 이렇게 되겠지. 네, 그렇지? 그럼 논리 택시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0.2. 0.2겠지. 그렇죠? 정확하게 목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논리 택시라는 얘기지. 그럼 논리 택시는 얼마지? 0.85지. 그렇지? 곱하기 0.8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계산은 0.8 곱하기 0.15 더하기 0.2 곱하기 0.85 이거분의 0.8 곱하기 0.15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근데 제가 그냥 상황에 문제 자체가 어려워 있는 것 같은데 음, 경우가 모글피스 확률이 80%잖아요. 음, 근데 정확하게 목격하지 않았다고 하면 정확히 정문이 증언은 기단식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승인을 했으니까 그 정문이 실수를 여집합은 반드시 수학 택시가 돼야 되는 거라는 논리 택시가 돼야 되는 거라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안 그랬을 때는 논리야. 근데 그러면 무조건이니까 확률이 1이라는 거. 이거 밑에 거? 밑에 게 1이냐? 그래서 논리 뺑소니가 음. 아니라고 한다면 0.85가 1이 돼야 되는 거야. 저 문제가 이상한 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우가 사건을 목격했는데 정확하게 목격할 확률이 80%잖아. 네, 그래서 계산이라고 했잖아. 네, 그치? 그럼 아니라면 네. 논리일 거라는 거지. 네, 반드시 논리가. 그럼 논리일 거라는 거지. 그러면 논리일 경우는 아닐 경우가 0.2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0.2에다가 논리니까 0.85가 곱해줘야지. 논리 택시가 뺑소니를 해요. 뭐냐면 뺑소니 사고는 게 낫잖아요. 음. 맞고 그리고 그러니까 뺑소니 사고가 났어. 그게 이 경우라는 얘기지. 뺑소니 사고가 날 경우가 이거지. 네, 결국은 논리가 뺑소니를 냈거나
계산이 뺑소니를 낼 거야.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럼 이제 계산이 뺑소니를 냈을 때, 논리가 뺑소니를 냈을 때를 계산해줘야 되지. 그렇지? 그럼 계산이 이제 뺑소니를 냈는데, 계산은 0.15, 15%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진실일 확률이 0.8이잖아. 그러니까 0.8을 곱해줘야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이 뺑소니를 낸 거고, 논리는 85%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85%인데, 얘는 사건을 정확하게 목격하지 않아야 논리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0.1을 곱해줘. 그래서 뺑소니를 낸 경우가 이거 두 가지를 합친 경우. 조건부는 언제나 이거 두 개를 합친 경우. 전체 경우. 전체 경우분의 A 플러스 B분의 A를 두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입니까? 0.8 곱하기 0.25. 0.12. 이거는 0.2. 그 다음에 0.2 곱하기 0.8로 0.17이요. 네. 그러면 확률은 그게 더하면 0.29, 그 다음에 0.12, 그러니까 29분의 12. 주차는 그래서 괜찮아? 네. 음. 또 또 팬들 우리는 68, 69 팬들 이름이 있고 60, 7, 8, 9, 67, 89. 어느 프로 야구팀은 이번 시즌에 치르는 경기의 20%가 홈 경기야. 홈 경기가 20%. 홈 경기에서 승률은 70%. 그 다음에 원정은 원정 경기에서 승률은 30%. 그럼 원정은 몇 프로야? 80%겠지? 원정은 80%야. 그 중에서 이길 확률은 30, 이 얘기잖아. 그렇죠? 이 팀이 승리하였을 때 조건부죠? 그렇죠? 이 팀이 승리하였을 때 이런 얘기잖아. 그럼 언제 승리해? 홈에서, 홈에서 승리하거나 또는 원정에서 승리하거나. 이 경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하자? A라고 하자. 이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렇지? 그럼 승리했을 때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B겠지? 내용이 이거죠. 그렇죠? 그 경우가 홈 경기일 확률이라고 물어봤으니까 확률은 A 플러스 B분의 A를 구하라는 거죠. 선생님 구하는 방법이 다 똑같죠, 지금? 그렇죠? 다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홈 경기가 얼마야? 20%니까 0.2 곱하기 0.7이겠죠? 맞아? 네. 그러면 원점일 때는 어떻게 돼? 0.8 곱하기 0.3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27에 14, 0.14죠? 38에 24, 0.24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은 0.38이지? 그 다음에 A니까 0.14겠지? 그러니까 38분의 14 이렇게 나오겠죠? 음, 그러면 19분의 7이겠죠? 17과 항상 똑같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 정말 그렇지. 다 똑같지 않아. 흔한 방법. 그죠? A 플러스 B분의 조건부 확률. 요거는 이제 다른 얘기죠. 이건 곱셈정리지.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다 더한 거분이 해당. 이렇게. 이거 똑같이. 그치? 언제나 구하는 건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래, 여러분도 당황하지 않지.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같은 방법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괜찮죠? 네. 오케이. 그 다음 거, 68번. 파란 공 3개, 노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전부 6개가 들어있다. 주머니 A와
파란 공, 이게 주머니 A네. 그쵸? 그 다음에 파란 공 4개, 노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B가 있다. 주머니가 2개 있다는 얘기죠. 하나의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하나의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2개의 공을 꺼낼 때, 이게 조건부죠? 네. 그렇죠? 하나의 주머니를 임의로 택해서 2개의 공을 꺼냈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파란 공 1개와 노란 공 1개가 나올 확률이 얼마니? 이런 뜻이네. 그렇죠? 꺼낼 때 파란 공 하나와 노란 공 하나가 나올 확률. 그럼 파란 공 하나, 노란 공 하나가 A에서 나올 수 있고 B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파란 공 하나, 노란 공 하나가 A에서 나올 때 B에서 나올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 주머니를 휘파람을 그냥 이거 그럴 필요가 없네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자 A에서 파란 공 하나 그 다음에 빨간 공 하나가 나올 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A는 몇 개야? 6개죠? 6개 중에 2개를 꺼낼 때 파란 공 하나 3개 중에 하나 꺼내고 노란 공 하나 3개 중에 하나를 꺼낸다 이런 얘기네. A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괜찮지? 이렇게. B를 선택해서 파란 공 하나, 노란 공 하나를 꺼낼 때는 B는 어떻게 돼? 전부 6개네? 60표. 그 다음에 파란 공 중에 하나 꺼내고 곱하기 노란 공 중에 하나를 꺼내겠지? B를 선택할 확률도 2분의 1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2개 더해주면 돼. 괜찮니? 네. 이렇게. 그러면 위에 건 얼마니? 60표니까 6, 5, 3, 5, 15. 15분의 3 곱하기 3, 15분의 9죠? 그러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0분의 9네. 이건 60표 15, 4 곱하기 8, 8이죠? 곱하기 2분의 1이지? 그럼 30분의 8이겠죠? 더하면 30분의 17이겠네? 60. 어때? 괜찮아? 자, 69번. 파란 공 3개, 노란 공 3개가 들어있는 A 주머니. A 주머니. 파란 공 4개, 노란 공 2개가 들어있는 B 주머니. 즉, 하나의 주머니를 임의로 택할 때. 이런 말이 있으니까 주머니를 택해야 됩니다. 주머니를 택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꼭 해줘야 돼. 안 해주면 틀려요. 2개의 공을 꺼낼 때, 2개의 공을 꺼내. 똑같은 얘기죠, 아까하고. 2개의 공을 꺼낼 때, 나온 공이 파란 공 1개와 노란 공, 나온 공이 파란 공 1개와 노란 공 1개일 때, 여기까지가 조건부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파란 공 하나, 노란 공 하나를 꺼낼 경우가 A에서 꺼낼 수 있고 B에서 꺼낼 수 있잖아. 그거 2개를 더한 게 전체 경우의 수고. 이해되지? 그 중에서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지? 그렇지? 이건 조건부니까. 자, A에서 꺼낼 수 있고 B에서 꺼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파란 공 하나, 노란 공 하나가 1개를 꺼낼 때, 요게 뭐야? 꺼낼 때, 요게 A 플러스 B지. 음. 그리고 A에서 꺼낼 때가 A, B에서 꺼낼 때가 B.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렇죠? A에서 꺼낼 때는 어떻게 돼? A를 선택해야 되니까 2분의 1. 그렇죠? 네. 그 다음에 6개 중에 2개를 꺼내야죠. 60표. 그 다음에 파란 공 하나, 노란 공 하나. 그러니까 30원 곱하기 30원. 이렇게 되지? 네. 일 경우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6개니까 60표. 그 다음에 4C1 곱하기 2C1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그래서 자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15분의 9죠.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15분의 8이죠. 30분의 9죠. 이거는 30분의 8이죠. 그럼 확률은 30분의 9 플러스 30분의 8분의 30분의 9 이렇게 하는 얘기지? 괜찮지? 분모 분자 30 곱하면 더하면 17, 17분의 9다. 오케이죠? 네. 괜찮지? 항상 똑같이 풀어. 알겠죠? 그러니까 성식 23번. 20입니다. 10개의 제비 중에 1등 제비는 하나, 2등 제비는 3개가 들어있다. 자, 1등은 몇 개? 1개. 2등은 몇 개? 3개가 들어있다. 전부 몇 개이다? 10개.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음. 2개를 뽑았더니, 10개 중에서 2개를 뽑았어. 당첨 제비가 나왔을 때, 그렇죠? 자, 조건부 확률 전체 경우의 수는 당첨 제비가 나왔을 때 1등이 나올 수도 있고 2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당첨 제비에 1등 당첨 제비가 포함될 확률은 물어본 거죠. 그렇죠? 당첨 제비가 나왔어. 2개를 뽑았더니 어느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전부 해봐. 1등 한 장, 2등 한 장. 그렇죠? 또 2개를 뽑았잖아. 그렇지? 2등만 2개를 뽑을. 이렇게 되겠죠? 네. 또 없죠? 2장을 뽑았으니까 둘 다 당첨제비라는 얘기잖아. 그치? 네. 3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2개를 뽑았더니 당첨제비가 나왔을 때, 그냥 당첨제비가 나온 거네? 더 있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그치? 한 장이 당첨제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장이 당첨제비일 수도 있네. 그죠? 하나는 1등을 뽑고, 그쵸? 네. 어, 어떻게 분류를 할까? 당첨제비가 나왔을 때, 나머지 한 장은 아닐 때, 2등을 한 장 뽑고 나머지 한 장은 아닐 때. 그치? 그 다음에 1등과 2등을 뽑을 때. 그 다음에 2등과 2등을 2장 뽑을 때. 이렇게 되지 않겠니? 이거 말고 없죠? 둘중 스모도 포함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당첨제비가 나왔을 때가 이 네 가지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등 당첨제비가 포함될 경우는 이거하고 이거를 분자에다 쓰란 얘기지? 이게 1번, 이게 2번, 1, 2가 있으니까 또 헷갈리니까 이게 A, 이게 B, 이게 C, 이게 D라고 한다면 확률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분의 A 플러스 C가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괜찮죠? 내용 이해가지? 그래서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A는 전부 10개 중에 당첨자가 하나잖아. 10분의 1이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지? 10장 중에 2장을 뽑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가 10, 10도. 이렇게. 그 다음에 1등이니까 1C1 곱하기 9C1 이렇게 몇 개니?
아닌 게 몇 개지? 한 개, 세 개니까 네 개니까 여섯 개죠? 60일. 하나는 당첨, 하나는 아닌 경우. 맞아? 당첨이 아닌 경우가 여섯 장이잖아. 그치? 꽝이 여섯 장. 하나는 1등, 하나는 꽝. 이해가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10시투 10장 중에 2장을 뽑았는데 한 장은 2등이니까 30원 곱하기 60원. 한 장은 2등, 한 장은 꽝.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분류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분류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머지는 계산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10장 중에 2장을 뽑았는데 하나는 1등, 일시일, 그 다음에 하나는 2등. 3장 중에 한 장 뽑았다는 거죠. 괜찮죠? 그 다음에 요거는 10시투, 그 다음에 2등이 2장이니까 30투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0시투는 10 곱하기 9니까 5그 45죠? 그렇죠? 45분에 위에 거는 6이지? 플러스 그 다음에 45분에 여기는 36, 18이죠? 그다음 플러스 45분에 그 다음에 3이죠? 그 다음 플러스 45분에 30분이니까 이것도 3이죠? 맞아? 그 다음에 A 플러스 C니까 여기는 45분의 6 플러스 45분의 9, 3 이렇게 되겠니? 네. 분모분 제 45 곱하겠죠? 45 곱하면 더하면 얼마야? 더하면 6이니까 12, 12면 30이니 더하면 9죠? 이렇게 나오겠지? 3으로 약분하면 10분의 3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이해가? 23번.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보세요. 분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분류. 이렇게 복잡하니까 정리를 해야지. 그치? 정리를 해놓고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고 또 25분. 25번. 어느 비행기 승객 중 전체 80%는 어른이다. 어른이 80%야. 45%는 여자다. 여자가 45%야. 또 남자 승객 중에서 25%는 어린이라고 한다. 남자 승객 중에서 25%는 남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얘기야? 어른이냐? 어린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를 만드는 게 좋아? 표를 만드는 게 좋겠지. 그치? 표를 만드는 게 좋아. 그래서 가능한 한 칸도 전체 합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 어른이냐? 어린이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전체 합한 건 몇 명이야 돼? 퍼센트니까 전체를 100으로 잡아야 될 거잖아. 전체를 100이라고 생각하고 전체를 100이라고. 그럼 어른은 전부 몇 퍼센트? 80명이라고 보면 되지. 그럼 어린이는 20명이겠지. 그렇지? 어른 아니면 어린이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가 45명이지. 그럼 남자는 55명이겠지. 이렇게 보면 되지. 그렇죠? 남자 승객 중에서 25%, 25%, 남자 중에서 25%가 어린이라는 얘기잖아. 이걸 X라고 두면 55분의 X가 25%라는 얘기지. 그치?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 25라는 얘기지. 괜찮니?
그럼 x가 나오겠죠? 그렇죠? x가 얼마니? 남자 승객 중에서 25%, 어른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남자의 확률은 이거분의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이거분의 이거 구하라는 얘기. 그럼 x를 구해줘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왜 숫자를 이렇게 줘줬지? 어쨌든 그러면 얼마야? 자, x는 55분의 x가 0.25라는 얘기죠? x는 55 곱하기 0.25, 55 곱하기 4분의 1. 그럼 이 나눠 떨어지지가 않네. 4, 5, 20, 4, 5, 20. 22%인가? 맞아?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21도 아니고 다시 22 곱하기 4하면 88이죠. 4분의 어쨌든 55%야. 그치? 4분의 55, 4분의 50, 25가 전체를 100으로 잡으면 문제가 있네. 근데 어쨌든 똑같이 해도 돼. 그냥 저기 막 자연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4분의 55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지? 55에서 빼면 되지. 그렇죠? 어른이니까. 그러면 4분의 4 곱하면 얼마야? 220. 220이지. 55 빼면 얼마야? 4분의 100, 165? 165? 이렇게 되니? 음, 음.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 해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80분의 4분의 165, 320분의 16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얼마야? 2분의 1보다 짜 많아. 응? 2분의 1보다 더짜 많아. 너무 살짝만. 2분의 1보다 얼마나? 5로 약분하면 5, 3, 15, 5, 3, 15, 5, 6, 30, 5, 4, 20. 이렇게 되니? 64분의 34. 이렇게. 괜찮죠? 우리 표를 만들어서. 사실 다 구할 수 있지 않나? 그치? 여기 이거 빈칸 다 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든 표를 만들어. 또 59번, 59번. 파란 거 6개, 빨간 거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파란 거 6개, 빨간 거 4개,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그 수를 한 개씩 2번 꺼낸다고 할 때
처음 꺼낸 곳으로는 색깔만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을 때, 처음 꺼낸 곳으로는 색깔만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을 때, 두 개 모두 빨간 구슬일 확률이 좋아요. 또 보건 추출이네. 그렇죠? 자, 파란 거 6개, 빨간 거 4개. 그래서 10개에서 두 번 꺼내는 거죠. 그럼 처음에 빨간색이 나오고, 처음에 꺼낸 게 빨간색일 때, 파란색일 때. 이거죠?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두 번 꺼냈으니까 이건 첫 번째 꺼낼 때, 이건 두 번째 꺼낼 때. 그렇지? 두 번째 꺼낼 때는 이거 여기도 빨간색이어야 돼.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두 개 모두 빨간 구슬일 확률. 음. 원씩 들으니까 기분이 나 좋아하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야? 처음 꺼낸 구슬은 색깔만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을 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전체 경우의 수라고 봐야지, 뭐뭐일 때. 주머니에 넣을 때. 두 개 모두 빨간 구슬. 그러니까 이 사건을 A라고 하고, 이 사건을 B라고 한다면, 확률은 A 플러스 2분의 A를 구하라는 얘기겠지. 음. 내용이 이거죠. 음. 음, 괜찮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는 어떻게 돼? 처음 꺼냈을 때 빨간 구슬이야. 그러면 10분의 4죠? 다시 집어넣었잖아. 음. 그리고 또 빨간 구슬을 꺼내니까 또 10분의 4겠지? 처음 꺼낸 구슬이 6개니까 10분의 6이죠? 다시 집어넣었잖아. 그리고 빨간 걸 꺼냈으니까 10분의 4겠지? 그래서 이거는 100분의 16이죠? 이거는 100분의 24지? 그럼 확률은 100분의 16 플러스 100분의 24, 그 다음에 100분의 16, 이 말이죠. 100을 곱하면, 두개 더하면 30에서 40분의 16이겠지. 4로 약분하면 10분의 4겠지. 그럼 5분의 2겠죠. 확률은 5분의 2. 안 되겠니? 어때? 괜찮니? 만나면 보고. 59번? 틀린거가 그분이 시도가 또 어디? 제가 그분의 신경을 계속 맡아서 하고 진짜 빨간 거일 때. 몇 분의 16. 한 번은 파란 거, 한 번은 빨간 거. 몇 분의 24. 맞지 않아? 이는 색깔만 하긴 하고 좋은 일이 없다. 저게 전체 그게 아니라 그냥 조건인 것 같고 전체는 근데 이 말뜻이 애매하다. 그죠?
처음 꺼낸 구슬은 색깔만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을 때 두 개 모두 빨간 구슬이.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근데 이게 조건부라고 보면 되는 게 맞는데 조건부가 아닌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그냥 여기 이게 보원 수칙이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그냥 요 뜻이 그냥 복원 추출입니다. 그것만 알려줘. 그럼 답이 이거겠죠. 또 60번, 60번, 그렇죠. 파란 상자에는 100원짜리 동전 3개, 50원짜리 동전 7개가, 5개가 들어요. 파란 상자. 빨간 상자에는 100원짜리 동전 5개, 500원짜리 동전 3개가 들어있는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여 동전 한 개를 동전 한 개를 꺼낸 거네. 그렇죠? 조건부죠. 그 동전이 빨간 상자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이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전 한 개를 꺼낸 거야. 그럼 A 상자에는 100원짜리 3개, 50원, 500원짜리 5개, B 상자에는 빨간 상자에는 이건 파란 상자. 100원짜리 5개, 500원짜리 3개 들어있어. 음. 그러면 임의로 한 개를 꺼냈는데 그 동전이 500원짜리 동전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500원짜리 동전을 꺼낼 때 여기서 500원짜리 동전을 꺼낼 때를 해줘야지. 그렇죠? 그게 빨간 상자에 500원짜리다. 이 말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500원짜리를 꺼낼 때잖아. 얘가? 그럼 여기서 500원짜리 꺼낼 사건을 A라고 하고 여기서 500원짜리 꺼낼 사건을 B라고 하면 500원짜리 꺼낼 사건이 A 플러스 B인데 그 중에서 빨간 상자의 경우에 B를 구하라는 뜻 아니겠어? 인생이?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500원짜리 8분의 5죠? 여기는 8분의 3이지? 그러니? 그럼 이거는 8분의 5분의 8분의 3 더해서 여기가 8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음. 그러면 8분의 3이겠죠? 이렇게. 상대를 이해로 푼다고 했던 거 2분의 1 건데요. 아, 그렇지. 상자를 임의로 택하니까 2분의 1을 해줘야 되겠네? 여기 곱하기 2분의 1, 여기도 곱하기 2분의 1. 오케이. 맞아요. 지금 16분의 5 플러스 16분의 3, 16분의 3 이렇게 되겠지? 8분의 3. 답은 똑같지 않나? 하고 잘못된 60.
지금 계속 음, 지금 계속 조건부를 그거를 지금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들어있고, 들어있는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여 동전 한 개를 꺼낼 때, 그 동전이 빨간 상자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일 만큼. 지금은 이 동전 한 개가 500원짜리라는 걸 확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자, 동전 한 개를 꺼내는 걸 A 사건이라고 하죠. 그 동전이 빨간 상자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이 오는 거잖아. 그렇죠? 동전을 한 개를 꺼내. 이게 이 뜻인 것 같아. 빨간 상자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일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빨간 상자에 있는 이거를 A 사건이라고 하고, 500원짜리 동전일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한다면, 요 밑에 거 뜻이 B바 A. 예. 빨간 상자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이니까 A캡이라는 얘기네. 자, 다시 정리해. 그러니까 쉽지 않구나, 이거. 다시. 이 뒤에는 말뜻이 뭘까? 파란 상자가 있어요.
100원짜리, 100원짜리 3개, 500원짜리 5개가 있어. 빨간 상자가 있어. 100원짜리 5개, 500원짜리 3개가 있어. 두 상자에서 임의로 한 상자를 택했어. 그래서 동전 한 개를 꺼내. 자, 이제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여 동전 한 개를 꺼냈대. 그 동전이 빨간 상자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이 없는 거야. 그죠? 내용은 이거인 것 같은데. 그러면 동전 한 개를 꺼낸다는 얘기가 파란 상자에서 100원짜리를 꺼냈대. 파란 상자에서 500원짜리를 꺼냈대. 그 다음에 빨간 상자에서 100원짜리를 꺼낼 때, 빨간 상자에서 500원짜리를 꺼낼 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한 상자를 택해가지고 동전 한 개를 꺼낼 때, 그렇지? 그 동전이 빨간 상자에 있는 500원, 이거일 경우는 뭐라 이 뜻 아닌가? 내용이 이거 같은데. 그래서 이 사건을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고, 이걸 C라고 하고, 이걸 D라고 한다면, 결국 확률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2분의 D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 아닌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한 상자를 이렇게 동전하는 거. 한번 해볼까? 자, 이건 어떻게 되죠? 8분 이상. 8분의 3, 그렇지? 8분의 3, 8분의 5, 이거는 8분의 5, 이게 8분의 3 이렇게 되는? 그렇지? 네, 그럼 이거 다 더하면 4, 5, 10, 16이니? 16분의 3이니? 한 문제. 8분 이상. 이거 더하면 16이잖아. 네, 근데 8분의 16, 그 다음 8분의 3. 16분의 3.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 상자를 이기는 택하다가 두 번.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다 했잖아. 파란 상자도 두 개를 다 하고, 빨간 상자도 두 개를 다 했잖아. 각각 낱개로 네 개를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를 더한 거보다 이게 맞지. 그치?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다 한 거죠. 전부. 제가 잘못 풀었는데 명 이상 들어오자 하는 되는데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저는 빨간 상자에서 빨간 상자를 택할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일단 2분의 1로 해서 빨간 상자를 골랐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빨간 상자에서 일단 빨간 상자를 골랐다고 가정했을 때 빨간 상자에서 저 500원짜리 나올 확률이 8분의 3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8분의 3에서 16분의 3. 음, 음. 하여간 빨간 상자를 선택을 해서, 네. 그 빨간 상자를 선택할 경우가 2분의 1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100원짜리를 뽑을 게 얼마야? 8분의 5죠.
빨간 상자에서 100원짜리를 뽑을 때, 그 다음 빨간 상자에서 그 다음에 500원짜리를 뽑을 때, 그럼 8분의 3이지. 예. 이게 빨간 상자에서 한 개 동전을 꺼낼 때잖아. 그렇지? 그럼 16분의 얼마니? 16분의 8이죠? 맞아? 네. 16분의 8. 그래서 16분의 8분의 그 다음에 지금 500원짜리니까 밑에 거죠? 16분의 3 이렇게 예. 그럼 8분의 3이죠. 안 되지? 안 나와. 추천이 이렇게 뜨는 거지. 좀, 그렇게 안 그, 그냥, 음. 그냥 프레임으로 8분의 3하고, 8분의 3이 2분의 1로 곱해서, 그냥 16분의 3을 내는. 아, 8분의 3에다가 2분의 1 곱해서 답이 그냥. 그러니까 논리가 뭐야? 논리. 빨간 상자를 택해서 그냥 500원짜리를 뽑았을 때는 네. 단순하게, 그치? 그냥, 빨간 상자를 택해서 500원짜리를 뽑았을 때를 구한 거잖아. 네. 근데 조건부하고는 좀 안 맞는 거지. 조금 보고 넘어가서, 조건부는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해 동전 한 개를 꺼낼 때가 전체 경우수니까 이거 네 가지라고 보면 되겠지 동전 한 개를 선택해. 그 중에 빨간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일 거. 해답지도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생각하시는 뭐라고 말하는 해답제는 빨간 상자를 택하는 사건을 A, 2분의 1. 그 다음에 그 중에서 500원짜리를 꺼내는 거기 사건을 P, B by. 그러니까 빨간 상자를 택하는 사건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는 사건을 B라고 했어요. 500원짜리를 꺼내는 사건을 B라고 했어요. 그래서 PA는 2분의 1. 그러니까 전체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뭐 PA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 빨간 상자에서 500원짜리를 꺼내는 사건을 PB가 A라고 했는데, 빨간 상자에서 500원을 꺼내는 사건을 어떻게 했냐면 PB가 A. 빨간 상자 중에 500원을 꺼낸다. 이렇게,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PB가 A는 빨간 상자 중에서 500원을 선택하는 경우는 8분의 3이죠. 이렇게. 그러면 B가 A는 PA분의 PA 캡이지. 이렇게. 근데 PA가 2분의 1이죠. 요게 8분의 3이죠. 그래서 PA 캡비를 구하고, PA 캡비를 구해서 이거 두 개를 곱한 거예요. 곱셈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곱셈 법칙.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 천천히 생각해. 그렇지? 말뜻이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니? 그러니까 그래 여기 빨간 상자에 있는 500원짜리 동전 1항목 그러니까 이거를 PA캡비라고 본 거잖아. 그렇죠? PA캡비. 그러면 빨간 상자를 A라고 하고 500원짜리 동전인 사건을 그러니까 이거를 B by A 이렇게 본다는 얘기지. 그렇지? 아, 이거는 이렇게 풀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그냥 여기 보면 말 그대로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여 동전 한 개를 택할 때 벌써 제가 좀 일찍 왔지?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여 동전 한 개를 택할 때
그게 이렇게 오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응? 아까 그 아, 요 다음 시간. 수업 때. 요 다음 시간에 미적, 아니야. 어, 미적, 뭐냐, 기하 수업 때. 어때? 내용 됐어? 네. 이게 맞아. 이게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왜? 또, 없어. 자, 이제 진도를 가져나갑시다. 우리 몇 페이지까지 했어요? 지금 못 했다고 하는데 딱 응, 응. 다시? 24분. 아까 했던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데? 그치? 전부 10개가 있어. 10개 중에서 1등이 1개야. 그 다음 2등이 4개야. 그 다음에 꽝이 5개지. 5개야. 임의로 2개를 뽑아. 그렇죠? 10개에서 2개를 뽑아. 당첨제비가 나왔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첨제비가 1개가 나올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 네. 그 경우를 전부 다 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1등, 그 다음에 플러스 꽝일 때, 2등, 그 다음에 플러스 꽝일 때, 그 다음에 1등, 그 다음 플러스 2등일 때, 그 다음에 2등, 2장일 때. 이 경우가 당첨제비가 나왔을 때지. 음. 그래서 이 사건을 A,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는 D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이제 당첨제비가 나왔을 때고, 그 중에 당첨제비가 1등일 경우니까 이 경우와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확률은 어떻고 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C 이렇게 구하라는 거지. 괜찮아? 어. 그럼 1등일 경우는 어떻게 돼? 1등 10분의 1이죠? 곱하기. 그 다음에 하나가 꽝일 경우는 다시 집어넣는 거 아니죠? 부분의 5겠지? 맞니? 이렇게 나오겠죠? 2등일 경우는 10분의 4죠? 그 다음에 9분의 5겠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도 되고, 10개 중에 2장을 뽑는데 이렇게 하면, 원래 정확하게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죠?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1등이니까 1C1, 그 다음 곱하기 꽝이니까 5C1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표현. 아까처럼 계산해도 되는데 이거는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2등이니까 몇이야? 4C1이죠. 4C1 곱하기 꽝이니까 5C1. 그 다음에 C는 10개 중에 2장을 뽑는데 1등이니까 1C1 곱하기 2등이니까 4C5. 그 다음에 2등 2장이니까 10, 10표 중에서 40표. 이렇게. 어때?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0 곱하기 9에서 5분 45죠? 그래서 45분의 위에 거는 5, 45분의 5,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거 45분의 4, 5, 20, 플러스 45분의 4, 그 다음 플러스 45분의 4, 이렇게, 4가 아니죠? 4, 3, 12에서 6이겠지? 이렇게. 이해가지? 그리고 위에 거는 A 플러스 C니까 45분의 5 플러스 45분의 4. 그래서 분모분제 45 곱하면 더하면 얼마죠? 10에서 35지? 위에 거는 9겠죠? 그래서 확률은 35분. 이렇게 보세요. 우리 교수님 이렇게 동시에 뽑았던 이거는 예술 거는. 동시에 뽑아는 건 한 장씩 두 번을 연달아, 잇달아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두 개를 동시에 뽑는 거나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뽑는 거나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장 중에 2장을 뽑았다. 10C2. 동시에 뽑았다. 동시에 뽑았다가나 한 장 뽑고 연달아 뽑았다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 이건 동시에 뽑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고 아까처럼 한 장 뽑고 또 뽑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답은 똑같이 나와요. 됐지? 자, 오늘 가능하면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끝냅시다. 몇 페이지까지 했죠? 83페이지. 83? 네. 83. 이거 했죠? 독립과 종속. 여기부터 독립사건 확률, 독립시행률 확률, 는 끝납니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개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한 개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죠. 그럼 A는 어떻게 되죠? 1, 3, 5겠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지만,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죠. B는 어떻게 되지? 2, 3, 5겠죠? 소수.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죠. C는 어떻게 되죠? 5, 6이겠죠. 그렇죠? 두 사건이 독립인 것을 말하여라. 이렇게 나왔지? 우리 독립의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독립의 판정, 독립이니라고 물어보면, 독립이니라고 물어보면 P, A, 캡 B가 뭐인지 보면 돼? P, A 곱하기 P, B인지 보면 되죠? 이게 독립사건의 판정이야. 이해되지? 그럼 이제 A와 B가 독립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P, A, 캡 B가 P, A 곱하기 P, B인지 보란 얘기야. P, A 곱하기 P, B인지 보란 얘기죠? 여기까지는 됐죠? P, A, 캡 B는 뭡니까? P, A하고 B하고 공통된 거? 3호죠? 그렇죠? 3호니까 3분의 1이지? 3호니까 3분의 1이야. 3분의 1은 PA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이지? PA는 2분의 1. PB는 어떻게 되죠? 이것도 2분의 1이지? 이것도 2분의 1. 그럼 4분의 1이니까 같지 않죠?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이해 가죠? B하고 C를 봐라. 그러니까 B 캡 C는 PB 곱하기 PC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렇지? 괜찮죠? B 캡 C는 어떻게 돼? B하고 C 공통된 거? 6 하나, 5 하나죠? 5 하나니까 이건 6분의 1이지. 맞아? PB는 어떻게 돼? 2분의 1이죠? 3개니까?
PC는 어떻게 돼? 두 개니까 3분의 1이지? 곱하면 6분의 1 맞죠? 등식이 성립함으로 독립이다. 이렇게 줍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되죠? 그렇죠? 마찬가지. 자, 세 번째 거, A와 C는, A 캡 C는 PA 곱하기 PC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괜찮죠? A 캡 C는 뭐죠? A하고 C 공통된 거 5 하나지? 6분의 1이죠? 맞아? 그렇죠? PA는 2분의 1이지? PC는 3분의 1이지?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한 번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직접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한번 정리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하시고, 나는 밑에 거 봅시다.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꼭 봐야 돼. 이거 못 외우면 안 되죠? 못 풀지. 그렇지?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아, 독립이니? 하고 물어보면, 교집합은 두 개, 곱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돼? A 캡 B를 구해줘야 됩니다. 빨리. 그렇지? 공통된 걸 구하려면 원소날법으로 써야죠. 그렇죠? 원소날법으로 써놓고 공통된 거 구해서 확률 PA 곱하기 PB인지 봐야 돼. 그렇죠? 자, 잘 나와요.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시험. 여러분 시험에 다 나올 거야. 독립인 거 찾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수능에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어. 가장 많이 된 문제가 문제 참고서가 뭐냐고 물어보면 마플 보면 돼요. 마플 다 나와 있지. 그죠, 문제. 되게 많아, 이런 문제. 내려줄게. 밑에 거 28-2번 풀어보세요. 원손할법으로 쓰려고 해. A 사건을 원손할법으로 써. 그래야 교집합을 찾지. B 사건 다 원손할법으로 쓰세요. C 사건, D 사건. 네? 앞면은 H라고 써요. 헤드의 약자야. 뒷면은 T라고 쓰는 겁니다. 뒷면은 테일의 약자야. 그래서 HT로 표현해 주세요. 아, 동전 3개네. 그렇죠? 동전 3개. 여기는 H, H, H.
H, H, T, H, T, H, T, H, H. 앞면이 한 개이야. 앞면이 하나도 없거나, 그러면 H, H, T, H, T, H. 앞면이죠. 앞면이 한 개지. H, T, T, H,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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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BC들을 빨리 원선할 법을 쓰고, 그 다음 보는 거죠. PA 캡틴은 PA 곱하기 PB인지, 그것도 빨리 제시를 해줬지. A와 서로 독립인 사건. A와 B, A와 C, A와 D. D, D, 답이 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 구해줘야지. 원소날 법을 써야. 그죠? 그럼 A 캡 B는 뭐야? A 캡 B는 HHH지. A 캡 C는 없죠? 또 없어. 공집합이죠? 그 다음 A 캡 D는 A 캡 D는 TT 이렇게 됩니까? 음. 그래서 교집합이 8분의 1이죠? 공전을 3개 던지면 8가지 나오잖아. 2의 세죠. 그렇죠? 이건 8분의 1. 그럼 PA는 얼마야? 4분의 1이지? 그치? 이건 전부 8개 중에 4분의 1. 이거는 8분의 1. 이거는 8분의 3.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8분의 4니까 8분의 4라고 하면 있을까? 이렇게. 음. 그래서 A 캡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8분의 1. 이 말이잖아요. 안 되죠? 맞지 않지? 이건 0이잖아. 그렇죠? A는 4분의 1, C는 8분의 4.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거는 8분의 1이잖아. 8분의 1. 그치? A는 4분의 1, 그 다음에 B는 2분의 1이지. 8분의 1 맞죠? 그래서 A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아, 음, 독립사건에 왔는데, 승부차기 성공률이 각각 0.7, 0.8이야. A, B 두 선수가 승부차기를 해. 독립사건이 뭐야? 영향을 받지 않는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두 개를 그냥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A, B 모두가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 그럼 0.7 곱하기 0.8 이렇게 주면 되지.
PAKP는 PA 곱하기 PB다. 그렇지. A는 승부차기에 성공했어. 그렇죠? 그럼 0.7 곱하기 B는 성공하지 못했어. 그럼 성공하지 못한 건 0.2겠네. 그렇죠? A, B가 독립이면 A와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A와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값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모두 독립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모두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죠. 자,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뭐를 이용한다?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뭐뭐일 경우를 빼면 되지, 이래서. 그렇지? 그래서 둘 다 성공하지 못할 경우를 빼면 되겠지?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은 성공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둘 다 성공 못할 확률은 0.3 곱하기 0.2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독립사건이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된다. 그리고 적어도 갔을 때는 항상 여사건을 먼저 의심해 봐라. 자, 29-1번에 보세요. 삼 39번까지 숙제입니다. 독립시행 전까지. 한 사람만 이 문제를 맞힐 확률을 구하라. 한 사람만 맞힌대? 어떤 경우야? 5분의 곱하기 5분의 1. 그렇죠? A만 맞을 때, B만 맞을 때. A는 틀렸다는 얘기죠. 5분의 4 곱하기 5분의 3. 이거겠지? 25분의 4. 이거는 25분의 9. 두 개를 더하면 25분의 13. 이게 답이겠죠? 괜찮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테스트를 열게요.
자, 가방을 싸시고, 옆방에서 무릎 푸시고, 제출하고 가셔야 됩니다. 대박이요. 옆에서 가방 갖고 가. 여기 수업해야 되거든. 그래서 풀어서 여기다가 내리고 가세요. 수고했습니다.